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순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서유학원에서 겨울방학 동안에 아이들과 함께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크게 두 가지 설명드릴 겁니다. 겨울방학은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맞춰서 제가 이제 하는 수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제 두 가지를 설명드릴 건데요. 겨울방학에는 이런 공부를 하자. 그리고 두 번째, 그에 따른 방학 강의 내용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설명드릴 겁니다. 물론 뭐 겨울방학에 굉장히 아이들도 그렇고 특히 예비고일 같으면 아이들도 기대감도 있을 거고 뭔가 두려움도 있을 거고 뭔가 많은 걸 하려고 욕심을 부릴 것 같은데, 자, 이제 제가 생각해 본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 자, 선행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1학기 내신 대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사실 이렇게 왜 시험을 봐서 성적을 잘 받는 거는 우리가 뭔가 뭐 경기를 할 때 작전을 짜든가 아니면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을 때 계획을 짜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나름대로의 정말로 작전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1학기 대비, 내신 대비는 작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차근차근 계단 오르듯이 가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선행은 뭐냐? 선행은 말 그대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내용, 특히 예비 고1들이라면 이제 사실 선행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 물론 3학년이 돼서도 뭐 수능 과목이나 이런 걸 진도를 나가는 학교들도 있기는 하지만요. 대부분의 학교들은 2학년 2학기 정도, 뭐 정말로 늦는다면 3학년 1학기 때까지 수능 과목을 공부할 것 같습니다. 공통수학 1, 2와 그리고 대수, 미적분원, 확률, 통계까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과목이고, 아이들에 따라서는 기하라는 과목이나 미적분 2라는 과목을 보기도 할 텐데, 자, 이제 그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은 예외로 두고요. 대수나 미적분 1이나 확통까지는 적어도 한 번 이상을 봤으면 좋겠다. 가장 제가 생각할 때 바람직한 선행의 속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시간이 조금 뭐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자, 이제 두 번째로 1학기 대비는, 물론 이 뒷부분에 가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생각하는 아까 계단식으로 공부를 하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처음서부터 100점을 위한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그것만 잘해서 내 성적이 오르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특히 고등학교 1학년 과정 같은 경우는 중3 1학기 과정과 거의 똑같기 때문에 사실 중학교 때 우리 아이가 얼만큼 공부를 잘했고 열심히 했느냐에 고등학교 성적이 어느 정도 좌우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고등학교 2학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등학교 2학년들도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 1, 2가 얼만큼 잘 돼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대수나 미적분이나 확통을 공부할 때도 본인이 느끼는 뭐 난이도라든가 아니면 실제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행해진 선수학습의 내용을 반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에는 수학뿐만 아니라 여러 과목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고난도 문항은 겨울방학 이후에 하자. 3월달 돼서 신학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고난도 문항 하는 거고요. 겨울방학까지는 바로 이 고난도 문항을 풀기 바로 직전까지. 그래서 개념 정리. 내가 뭐 배웠는지 정확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기본 문제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시험에 잘 나오는 핵심 유형들이 있거든요. 어떤 단원엔 이러한 내용들을 내가 꼭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 확실히 다지고, 그래서 센의 B단계. 사실 제가 이제 그 아이들하고 내신 공부를 하다 보면 내신을 잘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권의 책을 꼭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센입니다. 이 센은 앞쪽에 나오는 쉬운 문제들 있잖아요. 그 쉬운 문제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면서 뒤에 나오는 이 고난도 문항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킬러 문제라고 불리우는 것들을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선 바로 이 센의 B단계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여기는 제가 1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더 빠를수록 좋은 거죠. 30초에 풀 수 있어야 되고 아무리 늦어도 1분 이내에 풀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대략적으로 보면 문제가 조금 이렇게 평범하게 나오면 한 1번에서 10번 정도, 객관식 문제는요. 더 쉽게 나온다 그러면 뭐 1번에서 한 12번 정도까지 문제들은 바로 이 센의 B단계만으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책이 뭐냐? 1학년 같으면 한편 기출인 거고요. 2학년 같으면 수능 기출, 모평 기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선행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선행은
역시 우리가 내신 대비할 때도 계단식으로 가듯이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서부터 내용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도 모든 거 다 잘 풀고 그럴 수만 있으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선행은 당장 내신처럼 지금 공부하고 2달 뒤에 내가 시험을 봐야 되고 그런 거보다는 지금 공부한 내용을 길게 보면 뭐 2년 뒤에 아니면 1년 뒤에 아니면 6개월 뒤에 써먹게 됩니다. 결국 오랜 시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뭔가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바로 뭐냐? 단권화입니다. 단권화라고 하는 건 수학책은 여러 권의 책이 있어요. 공통수학 1, 2도 있고 대수도 있고 미적분 1도 있고 확통도 있고 또는 뭐 기하 미적분 2 이렇게 여러 권의 책이 있지만 실제로 그 수학책은 다 이렇게 제각각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로 엮일 수 있고 실제로 단원 간의 뭔가 연계성이라든가 아니면 과목 간의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쭉 이어져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학은 중학교 때 성적이 좀 안 좋았어요. 고등학교 때 갑자기 잘할 수는 없어요. 즉 어느 정도 예전에 배웠던 것들을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선행도 물론 중요하지만 선수학습 너무 중요하다. 자, 고등학교 과정에서 볼 때 공통수학 1, 2라고 하는 과목은 수능에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제가 보통 아이들이나 어머님들한테 실제 현장에서 설명회를 할 때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야, 우리 공통수학 1, 2 왜 배우는 거야? 정답은 써먹으려고 합니다. 공통수학 1, 2에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대수나 미적분 1이나 확통에 가서 써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제일 효과적인 것은 바로 단권화입니다. 수학책을 한 권으로 만드는 작업.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해라. 왜 배울까?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물론 왜 배울까에 대한 답이 있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배우는 내용 중에는 왜 배울까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내려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2가지겠죠. 나 뭐 배웠지? 예를 들자면 공통수학 1단원 다항식에서 뭐 배웠을까요? 방정식 단원에서 뭐 배웠고 복소수 단원에서 뭐 배웠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문제를 푸는데 너무 급급하지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알 수 없어. 그러면 결국 뒤에 가서 써먹을 수 없습니다. 단권화는 여러 권의 책을 한 권으로 만든다. 자, 모든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어라. 결국 우리가 시험장 가서 문제를 풀 때 문제를 읽으면 저는 그렇게 풀거든요. 이게 어느 단원의 문제, 또 어떤 내용을 이용하는 문제. 그렇다면 어떤 단원, 어떤 내용이 내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아서는 절대로 문제를 잘 풀 수 없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선행학습할 때 아이들한테 이런 걸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자, 100번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것보다 내가 한번 써보는 게 낫다. 그래서 아이들이 개념 노트를 꼭 적도록 합니다. 샘플은 뒤에 가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배웠던 걸 스스로 정리하는 겁니다. 실제로 한번 써보면 효과는 정말로 좋습니다. 이걸 쓰기 위해선 아이들이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거든요. 나 여기서 뭐 배웠지? 그래서 이제 가끔은 제가 이제 농담 삼아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런 개념 노트를 적을 때는 내가 누군가를 짝사랑한다는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그 아이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마음으로 정리를 해봐라. 그러면 아이들이 시간 날 때마다 내가 여기서 뭐 배웠지? 이 아이한테 이걸 뭐라고 설명하면 내가 점수를 딸 수 있을까? 실제로 그 노력이 아이들이 선행학습하는 거를 6개월, 1년, 2년 뒤에 가서 써먹을 때도 기억나게 만듭니다. 대부분 자녀분들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틀림없이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공통수학 1도 했고 대수도 했는데 지금 와서 물어보면 배운 건 같아. 근데 뭐 배웠는지 몰라. 선행학습은 결국은 시간이 좀 경과된 뒤에 어떤 내용들을 아이들이 문제풀이에 써먹거나 아니면 실제로 내신할 때 써먹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서부터라도 아이들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정리해가는 공부가 필요하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개념 노트입니다. 그래서 내신 공부할 때는 이런 거 쓸 겨를이 없지만 특히
특히 처음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개념 노트는 정말로 효과적입니다. 자, 조금 아까 넘어갔었는데요. 수학책을 한 권으로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뭔가가 막 이렇게 엮여 있고. 자, 이제 제가 이제 그 증거를 일단 하나 보여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아이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함수를 배울 때 이름이 붙어 있는 함수는 이렇게 6개가 있어요. 다항함수, 유무리함수, 지수로그, 상극함수. 그런데 다항함수 중에 2차 함수는 공통수학 1에서 배웁니다. 유리무리 함수는 공통수학 2에서 배웁니다. 지수로그 삼각함수는 대수라는 과목에서 배우고요. 다항함수 중에서 3차 이상의 고차 함수는 미적분 원이라는 과목에서 배웁니다. 실제로 저는 고등학교 때, 물론 이제 학부형님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그러셨을 것 같아요. 요 미적분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대부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다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거를 3과목으로 나눠서 배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공통수학 1에서 배운 건 그냥 공통수학 1이고 공통수학 2에서 배운 건 공통수학 2고 대수에서 배운 건 대수예요. 다 제각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얘네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가끔 예를 들 때 얘네들은 다 똑같은 함수다. 만약에 찌개로 설명하면 얘는 김치찌개고 얘는 된장찌개고 얘는 순두부찌개고 그러면 찌개라는 측면에서 보면 뭔가가 비슷하고 다루는 내용도 똑같다. 그러면 수학적 내용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이와 같은 거를 생각하면서 또 그거를 알려주고 아이들이 이해하면서 공부한다 그러면 선행을 했을 때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뭐 반복이라고 하는 건 한 번 봐서 되는 건 같지 않고요. 여러 번 봐야 된다는 소리겠죠. 자, 그래서 겨울방학에 바로 이 선행을 하는 수업이 바로 기본반입니다. 진도를 처음 나가거나 아니면 뭐 한 번 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을 했지만 기억나지 않아요. 그냥 배웠던 단원명만 기억나는 것 같고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 자, 그러면 기본반 수업을 같이 할 거고요. 문제풀이와 개념 설명은 6대4. 이게 또 약간 오해가 있으시더라고요. 기본반이고 개념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면 문제풀이 안 하나요? 라고 질문하세요. 기본적으로 문제는 아이들이 어떤 수학적 내용을 배우면 그거를 실제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연습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만 난이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시험에서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을 이와 같이 진도 나가는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뿐인 거지 기본적으로 수학은 계산이 주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이용해서 계산하거나 하는 것들은 반드시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쉽고 정확한 설명으로 확실한 기본을 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른 어떤 선생님보다도 제가 이 내용 왜 배우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 뭐와 관련이 있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지 아이들 머릿속에 확실하게 심어줄 거고요. 그리고 뭐 이 부분은 그냥 수업 전후에 이루어지는 아이들을 관리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 전에 배웠던 거 그 다음에 숙제에 관한 질의응답 그리고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 테스트 같은 것들은 같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바로 뭐냐? 내신 준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건 고등학교 2학년이건 자, 내신 준비에 따른 겨울방학 공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계단 오르듯이 가자. 그러면 겨울방학엔 어느 정도를 내가 완성할 것으로 목표를 정할 것이냐라고 하면 점수로 말하면 저는 그냥 80에서 85점. 그럼 무엇을 보면 될까? 그거는 바로 센의 B단계를 1분 안에 다 풀어낼 수 있다면 아이들이 전부 다 80에서 85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내용 정리와 함께 그리고 핵심 유형 같은 건 정리가 이루어진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건 이제 1학년 걸 잠깐 예를 들면 고등수학 왜 어려울까? 너무나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시험 범위가 넓다. 봐야 되는 내용이 많고요. 여기 예로 보여드리는 거는 센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자, 두 번째. 고등학교 수학은 중학교 수학을 잘하고 있어야 된다. 즉 선수학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아이들은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면 내가 배우는 내용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절반 이상은 선수학습에 관한 내용입니다. 새로 배우는 건 아이들이 이해하는 정도가 비슷할 수 있지만 이미 배웠던 내용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그에 따른 어떤 문제풀이 능력 같은 것들이 떨어지는 경우에 실제로 새로 배우는 내용이 거기에 추가가 되질 못해요. 그래서 선수학습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내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은 그때 보충을 하면서 가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겨울방학은 100점이 목표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 부족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아이들이 그냥 뭐 학원 다니거나 아니면 집에서 공부할 때는 얼마든지 넉넉한 시간으로 문제를 풀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시험 보는 내신 시험은 정해진 시간 동안에 많은 문제를 풀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 50분에 25개를 푼다 그러면 평균 2분이에요. 한번 보세요. 문제를 읽어보시고 그냥 수학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 웬만한 문제는 문제 읽고 한숨 쉬면 1분이 후딱 지나갑니다. 결국 내신 시험 때 내가 이 문제를 정확히 잘 풀어내기 위해서는 그냥 약간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요. 외워야 되는 거죠.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무조건 반사로 풀어야 됩니다. 예전에 학부모님들께서 학창시절에 수학시험지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1번 문제 어려웠나요? 별 생각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읽으면 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모든 문제 1번처럼 풀어라. 그럼 그렇게 풀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모든 문제를 보면 낯선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거는 내가 봤던 문제를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실제로 아이들 어떻죠? 예를 들어서 센이 됐건 뭐가 됐건 어떤 문제집을 한번 보면 난 저거 봤어. 그렇지만 그 책을 본 건 2달 전, 3달 전이고 지금에 와서 그 문제를 다시 봐야 기억이 안 나요. 안 본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신 시험은 모든 걸 외우고 있어야 되고 최대한 빨리 풀 수 있도록 반복 숙달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시간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절대적인 문항수도 많지만 결국 모든 문제를 생각하고 푸는 건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자, 이제 시험을 보면요. 60에서 80% 정도가 일반 문제집으로 해결 가능하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센으로 해결 가능한 겁니다. 겨울방학은 여기까지만 하자. 물론 우리 아이는 1등급이 목표고요. 이미 수학을 굉장히 잘합니다. 예외. 그 아이는 예외고요. 그냥 아이 쳐다보고 있으면 약간 걱정되시고 한숨 나오고 아이고 저놈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드신다면 겨울방학은 여기까지만 하자. 그리고 나서 신학기 들어서 3월 달에 이거 하는 겁니다. 얘가 잘 되면 이걸 하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그렇지만 겨울방학에 모든 걸 다 하기 위해선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실제로 모든 과목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국어가 됐건 뭐 영어가 됐건 100% 완성하는 공부보다는 어느 정도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목표치를 정하시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겨울방학에 매진하는 것이 실제로 내신 성적을 잘 받는 지름길이고 특히 수학은 그렇습니다. 쉬운 걸 잘하면 그거보다 조금 어려운 것들은 훨씬 더 수월하게 잘 풀어낼 수 있어요. 요거는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뭐를 보여드리는 거냐면 제가 내신은 센과 그 다음에 학평기출 2권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만약에 부교재를 활용하는 학교가 있다 그러면 부교재까지 보면 됩니다. 번호가 있는 건 센의 문제고요. 유사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 부교재라든가 아니면 뭐 학평기출, 뭐 이거 학평기출입니다. 이 두 번째는 부교재가 없는 학교인데 딱 보시면 보이는 건 전부 다 센에 있는 문제와 그리고 학평기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대신 아이들에게 이걸 보여주면 그러면 나는 센만 한번 풀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시간, 정해진 시간 동안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 센을 능숙하게 풀 수 있어야 되고 그거는 한두 번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갈 수 있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제가 이제 내신 성적 잘 받으려면 물론 이거는 이제 방학 때 하는 수업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내신 성적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라고 했을 때 일찍 시작하고 일찍 끝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시험을 4월 말쯤 본다 그러면 뭐 4월 초부터 수학 공부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4월 초부터 수학 공부를 해보면 아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고등수학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 방대하고 문제도 많이 풀어야 되는데 한 달 동안 다른 과목과 함께 병행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수학에 열심일 수 없어요. 일찍 시작은 그냥 3월 2일입니다.
일찍 끝내는 건 오히려 4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3월 한 달 동안 정말로 열심히 수학 공부하고 4월 달은 다른 과목과 함께 형평성 있는 공부를 하면서 내가 했던 공부의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고 유지하는 것에 열심이면 시험을 충분히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수준에 맞지 않는 교재, 그 다음에 학습 방법 버리라고 하는 건 너무 어려운 것부터 공부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기본적이고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가라. 절대로 센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한번 믿고 따라와 보십시오. 센 3번 보시고 그리고 다른 책 보셔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세 번째, 같은 말이겠죠? 점진적으로 어렵게 공부하면 된다. 자, 그래서 실력반이라고 하는 건 바로 내신 대비를 하는 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문제풀이와 개념 설명이 역시 요거는 6대4. 아까는 개념을 좀 더 많이 했다라면 기본반에선, 실력반에서는 문제풀이를 조금 더 치중할 것이고요. 거기에 요 내용들은 수업을 하면서 우리가 아이들하고 같이 해나갈 내용들이고, 어떤 걸 할 거냐 그러면 개념 정리, 실제로 내가 배웠던 내용을 확실하게 다지는 거, 그리고 내신에 자주 출제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유형 다지는 거, 그리고 80대에서 85점을 맞을 수 있는 난이도까지 아이들과 열심히 공부할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겨울방학은 실제로 해야 될 공부도 많고 양도 많지만 목표를 잘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선행은 선행대로, 그 다음엔 내신 대비는 내신 대비대로 목표를 정하시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느냐. 그냥 제가 아이들하고 공부하면서 늘 느끼는 게요. 수학을 왜 어려워하느냐. 수학은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의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뭔가를 하려고 자꾸 욕심부리시고 짧은 시간 동안에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 겨울방학 동안에 우리 아이들하고 선행 수업하는 건 대수와 미적분원과 확통을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내신 수업은 심화반 수업으로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